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철우 지사님, 경북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백년대계 교육 현장의 문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안전성 점검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지난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전국 69개소 시설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도의 절반이 넘는 36개소입니다. 이 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또는 개축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공연도를 알 수 없는 등 사유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곳을 감안하면 위험시설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2등급 시설은 저수지 29곳, 교량 4곳, 하천 수문시설 3곳으로 이 가운데 저수지 29곳은 매 분기마다 안전등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이 등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경우에는 현재 4곳 중 3곳은 그나마 태풍 피해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소 울릉군 태아 1개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수문 시설 1곳은 2등급 판정 이후에 지금까지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반 시설의 철저한 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경북도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 중에 보강 개축이 필요한 경우 도가 주축이 되어서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용도 폐지를 하거나 적극적인 절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정의 최우선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 최하위 등급 받은 곳뿐 아니고 미조사 시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암온천은 1979년 국민관광지, 97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간 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가족여행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이자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감소하고 시설 노후화, 관광 흐름의 변화, 홍보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1월 백암온천 하나리조트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해서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백암온천 관광특구 내 온천 숙박업소가
7곳에서 3곳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변 식당도 생계가 막막합니다. 일부는 문을 닫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침체 여파는 후포, 평해 등 상권을 비롯해서 후포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하는 울릉도, 독도 관광도 지금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근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민간 투자 유치를 하거나 하나리조트 영업 재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배감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울진군만으로 힘이 붙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거나 강역 SOC 확충 또 온정 배가 매화까지 국지도를 조기 개통하는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온천 관광 매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으로 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진과 영양이 지금 인접하고 있습니다. 두 시군을 아우르는 강역 협력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감 온천 중심으로 해서 웰리스 관광이라든지 영양군의 별빛 지구, 자작나무 숲 생태 관광 등 두 시군 간의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도내 관광 유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배감 온천 활성화와 관련해서 검토해 볼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충남 예산의 덕산온천입니다. 올 7월 충남도는 폐업한 덕산온천 관광호텔 시설을 매입을 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중입니다. 호텔뿐 아니고 민간이나 공공연수원 휴양시설로 활용하는 종합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재개발로 해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배감온천의 문제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 한 곳 한 곳이 활력을 잃고 도미노식으로 무너져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배감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 후포의 마리나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 규모는 9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해양관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를 감안하면 긴 해안선하고 푸른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경북도는 해양관광산업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요보트 계류시설, 수리시설, 편의시설이나 해양관광 기반 시설을 갖춘 마리나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시듯 2014년 해양수산부 선정 거점형 마리나로 울진이 선정됐습니다. 22년까지 8년간 도비 64억을 포함해서 66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2년 8월 달에 마리나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다들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국내 요보트 등록은 지난해 기준으로 3만 5천 척으로 매년 2 내지 3천 척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항은 전국에 37개소입니다. 2,400여 선석이고 등록 대비해서 7% 미만입니다. 그래서 후포 마리나항을 통해서 경북의 해양 관광 산업 발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포 마리나항은 국가 지원 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입니다. 호주의 미라지, 일본의 요코하마, 세계 유수의 마리나 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포 마리나 항 성공은 울진뿐 아니고 경북도의 해양 관광 산업 발전의 수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후포 마리나 항은 요트 학교 요트 외에는 계류장 300여 석은 거의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또 수리시설, 주유소까지 대부분 시설이 지금 멈춰 있어서 앞으로 거점형 마리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8년 사업 기간과 700억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준공 이후에 지금 현재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정식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늦어지면서 앞으로 노후화, 지속적인 관리비 지출 등으로 난간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울진군은 전문기관 용역을 또 하고 시설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 투자 유치에 또 계류시설 첨성 모집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포차거리 조성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북의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 후포 마리나항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나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경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감염목이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소나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전국적으로 107만 그루로 2년 전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 영덕 등 경북의 피해가 심각한데 전체 피해목의 44%를 차지합니다. 예, 보셨지만 동해안 지역에 지금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죠?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북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울진이 지금 최대 우리나라의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살림이 심장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금강송 군락지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집중 예찰을 하고 있고 재선충병 감염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금 2년 사이에 물론 기후 변화도 있었습니다. 거의 1,000그루가 지금 말라 죽었습니다. 재선충 피해가 이런 상황이라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상황은 처참합니다. 경북 전역이 재선충에 급속히 확산됐고 23년도 피해목은 48만 그루입니다. 전년도 11만 그루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24년, 23년 감염 소나무가 187만 그루, 이 가운데 40%가 우리 도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선충 방제는 지금 산림청 국비 보조 예산으로 예찰 방지단 인력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이 방지단이 현재 165명이 우리 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 71%예요. 우리 경북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방제 기간이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산불 기간과 겹칩니다. 그래서 방제 활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력을 대폭 늘리고 방제단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최덕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지 기간 동안 지금도 우리 방제 활동하는 요원들이 현장에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지 시기가 되면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88년도 부산 금정산에서 재선충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36년 지났어요. 전국으로 잘려나간 소나무가 1,500만 그루입니다. 방제 예산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방제 시기도 매년 1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획일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산불과 방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성과 내기 어렵고 매년 피해와 방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경북도뿐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해가 심한 지역이라도 우선 연중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 방제 시기가 조정돼야 됩니다.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에 따른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현장에 빠르게 지금 확산하고 있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자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된 상황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표에서 보시지만 원래 전국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434건입니다. 피해자 617명입니다. 피해자 대부분 95%가 학생입니다. 교사와 직원들도 표적이 되어 있어요. 매일 1.6건의 범죄가 교육 현장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경북에 원래 신고 건수는 14건, 피해자도 89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교사 피해도 4건이 발생했어요.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심각한 디지털 재난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권은 침해당하고 피해자와 가족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국 최초로 스쿨 사이렌을 발령했어요. 가정통신문 딥페이커 TF 구성도 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 통계 집계, 가정통신문, 문서 발송 이런 행정 업무 방식 가지고는 피해자의 절박감에 비해서 이 소극적이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치, 다음으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 영상 긴급 삭제, 마지막으로 교내 처분 규정 강화, 엄격한 적용이 뒤따라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상이 멈췄다고 호소합니다. 악몽 같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피해 촬영물 긴급 삭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교육부에 따른 피해자 617명 가운데 영상 삭제 건수는 불과 184건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의 삭제 건수는 죄송하지만 전무한 실정입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 취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내 30건의 가해 학생 처분 결과를 보면 63%가 접촉 금지 서면사가
봉사활동, 가벼운 조치였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선결 조치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내 처분 규정을 강화하고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해 학생 처분 강화,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원천과 후포 마리아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성충 피해 확산 방지 대책, 행정통합 제출에 따른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울진군 보건소님을 하시고 산림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해 주시고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국토인프라 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내 2등급을 받은 시설은 저수지 29개소, 도로 4개소, 하천 3개소로 전체 36개소입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저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7,066개소의 저수지 중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는 5,00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군과 함께 노후 위험 저수지 41주구에서 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수지 안전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관리해야 하는 저수지가 많고 전체의 88%에 달하는 4,408개소가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저수지 29개소 중 3개소는 이미 개보수와 용도 폐지를 완료하여 안전을 확보해낸 상황입니다. 또한 7곡의 경우 전체의 74%에 달하는 20개소의 2등급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저수지들을 개보수하거나 용도 폐지하여 2등급 저수지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하천 7개소에 대해서도 이미 5개소는 보행계로 전환하거나 개체 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은 2개소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조사 시설물 7,462개소는 시군과 함께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486개소에 대해 추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내 모든 기반시설의 목표 등급이 최소 C등급 이상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안전등급 D, 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과 성능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백암원천 후포 마리아나 말씀 주셨는데 울진 백암원천은 그 기업인이 와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도 하고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울진 백암원천하고 저들이 추진하는 영대 고래불 해수욕장에 있는 우리 연수원 부지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데는 기대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포 마리아나 항은 이제 뭐 내년에 정식으로 개장하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골프 세대에서 마리나 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선점했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 2030년쯤 완공이 되면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많은 사람이 몰릴 거고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또
내륙 지방에 또 안동 경주 지방에 굉장한 희망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업체를 많이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 재성충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최덕규 의원님 질문에 거의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김재준 의원께서 더 전문가고 제안 주신 거를 잘 참고해서 국가와 함께 이걸 대대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보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지만 이렇게 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김재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산림 재성충 방안은 좀 더 연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준 의원께서는 딥페이크 범죄 사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피해 영상물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가해학생 처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김재준 의원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교육 관련 조례를 공동 발의하시는 등 지역 발전 및 경북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심각한 디지털 재난 사태라고 보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피해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어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전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딥페이크를 중대한 성범죄로 보지 않고 그저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경북경찰청과 공조해서 스쿨 사이렌 제1호 딥페이크 성범죄 경보를 발령해서 이것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였고 도내 전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긴급 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신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포함한 딥페이크 예방 인식 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 쇼츠 등의 콘텐츠 공모전과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원 연구회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피해 영상물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피해 학생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도청과 MOU 체계를 통해서 이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달에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성폭력법 처벌법 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학생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 14건 중에 그 통계가 조금 저희들하고 좀 다른데 14건 중에 8건을 전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반 시에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리도록 강화를 하고 이런 처벌하기 전에 그 예방 교육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대책으로는 학교장 긴급 조치 시행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와 MOU 체계를 통해서 피해 학생의 특별 상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 상담, 의료비 지원, 변호사 법률 지원 및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백암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백암온천 관광지는 8, 9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였습니다만 교통 접근성 불편, 관광시설 노후와 관광 트렌드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백암 하나리조트 폐업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문경 울진을 연결하는 동서 5척 고속도로와 남북 10척 고속도로의 3척 울진 영덕 구간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개통하는 동계 중부선의 평해역, 후포역과 백암온천을 연결하는 관광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해서는 도의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울진군과 함께 백암산 케이블카 설치, 유소년 선수단 전지훈련 특화형 관광지 조성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인근 시군과 강력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관광 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관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양군의 별빛지구 자작나무 숲을 백암온천과 연계해 생태 체험과 온천 관광을 아우르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도가 중심이 돼서 울진 영양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중부선 개통이 관광 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동해안 시군의 해양 자원을 공동 브랜딩하고 휴양 레저 힐링 분야로 특화하는 동해안 해양 관광 벨트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 덕산 온천지구 재개발 사례는 특별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울진 그다음에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검토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후보 마리나항해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울진 후보 마리나는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선정된 전국 최초의 국가 거점 마리나로 총 사업비 670억 원으로 해상 157, 육상 150선석 등 총 307선석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수리보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진 후보 마리나 저변 확대를 위해 40피트급 요트 3척을 지원하여 울진군 자체 2척 등 총 5척으로 현재 요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 체험 프로그램 공동개발, 청소년 해양 레저 교과 연계 증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여 초, 중, 고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 면회에서 관광, 요트 체험으로 확대하고 운영 인력도 5명에서 7명으로 정원하여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후포 마리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요트 수요자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후포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및 원자재,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현재 국내 주요 리조트 업체들이 개발 투자에 소극적인 상태이지만 민간이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도에서도 민자 유치 활성화 투자 펀드 등 다양한 유인 정책을 활용하여 적극 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요트 수리소를 구축하기 위해 인양 시설인 크레인, 포크 리프트를 내년 초까지 설치하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후포 마리나 요트 수리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마리나는 금년도 11월 중에 마리나업 등록 예정으로 정식 개장에 앞서 시설 장비 설치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주요 마리나 운영에 대해 사례 분석, 벤치마킹 중으로 울진군과 협의하여 마리나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동해 중부선 철도와 연계하여 마리나 요트 체험 프로그램, RC 보트 체험, 해양 안전 체험 교실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환동해 수상 레포츠 거점 및 요트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2년에 후포에 개최되었던 코리안컵 요트 대회 등 국내외 요트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캠핑 등 국민 여가 공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인조잔디 조성과 올해 말까지 항만 포차 9개소 설치, 포차 거리를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 저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후보 마리나가 국내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 레저 및 관광 중심 항만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도 세계 요트 선수들이 몰려오고 바다 시대를 여는 마리나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제선중병 피해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나무 산림 면적이 전국 1위인 우리 도는 영양, 울진, 울릉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 소나무 제선중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에 중점을 두고 감염된 소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금년에도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방제 시기에도 집중 방제를 하고자 산림청 재해대책비와 도비 등 13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산세를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선중병이 이미 진행된 소나무는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보면 급속한 피해 확산으로 방제가 어려워져 보호해야 할 소나무林만 선택적으로 방제하고 수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확대 및 특별방재단 신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도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은 165명이며 제선중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관련 예찰, 고사목 시료 채취 및 검경 의뢰, 피해 고사목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선중병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방제 현장 특임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30여 명의 특임관을 채용하여 제선중병 예찰과 방제 사업장 품질 관리, 현장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찰 방재단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방제 성과가 우수한 방재단은 표창 및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제선중병 특별방제구역과 피해 극심 지역에서의 모두 배기 후 수정 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방제구역과 피해 심각한 지역은 더 이상 단목 벌채는 의미가 없으므로 모두 배기 후 소나무 유해 수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포항, 경주, 안동 등 5개 시군의 산주들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 배기 175헥타르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 이외에도 수종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심각 지역 중 연중 방제 시기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제선중병 방제를 위한 고사목 벌채는 산림청 방제 지침에 의거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피해가 심각한 우리 도에서는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도는 올해 4월부터는 특별방제구역에 한해서 9월 초순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로 벌채 시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 극심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연중 방제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산림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직하셨던 의원님께서 제선충병 피해 박산에 좋은 제안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제선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